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도, 돈이 모자랄 때도 두렵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이 벽을 마주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며 집안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요? 이 질문 속에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70을 넘기면서부터 혼자 지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채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텔레비전의 소리도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병인도 필요 없고 요양원도 아직 갈 만큼 아프지 않은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병인도 요양원도 아닌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해준 기적 같은 작은 습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이 작은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웃도 먼저 말을 걸어왔고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어느 순간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거창한 해결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넓어도, 작은 관계에 끈이 없으면 마음은 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주고, 나누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오늘 장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려고 했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시장을 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장날이면 꼭 이웃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 길에 자연스레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환했었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고 어두웠던 길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그 다음은 장보기,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마을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이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연결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낸 날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행동을 삼간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홀로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어떻게 바꾸었는지 또 다른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며 홀로 지내게 되셨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루 세 끼를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버티는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옆집 손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웃으며 학교는 재미있니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고, 그날부터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할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친구랑 놀다가 왔어요. 처음엔 대답만 해주던 할아버지도 어느새 그 아이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항상 아이 말 상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할아버지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아이의 또 다른 멘토,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습관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에도 온기를 전합니다.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어지지 못해 생겨나는 공허일 뿐입니다. 니체는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연결, 그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번에는 외로움을 막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건강까지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그 놀라운 연관성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상담실에 오신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챙기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먹는 습관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몸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작은 습관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소리내어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 슈퍼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이 늘어나니 식사도 더 잘 드시게 되었고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압 수치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균형까지 회복시킵니다. 사람과의 대화, 웃음,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호르몬과 면역 체계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인사, 짧은 대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치료약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강의 차이도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의 의미와 행복으로 확장되는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돈이 줄어드는 것도, 몸이 약해지는 것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 때 삶은 금세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정년 후 몇 년간 그렇게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물을 주며 만나는 이웃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 대화는 그저 스쳐가는 인사였지만 그분에게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 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아이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 작은 순간이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매일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가 어떻게 노후의 행복으로 자리 잡고 간병인도 요양원도 필요 없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간병인을 써야 하고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작은 습관이 그 길을 늦추거나 아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팔순을 앞두고도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말을 하고 웃어야 몸도 마음도 늙지 않거든요.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외출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는 종합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늘 의사에게 칭찬을 들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간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깨어있게 하며 사람과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매일 산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책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몸이 약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요양원으로 간다. 이 말은 상담사로서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간병인이나 요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무너져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훨씬 오래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노후의 자립 또한 작은 인사, 작은 대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와 함께 이 작은 습관이 주는 궁극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몸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허물며 결국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로움을 막아내는 힘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건네는 짧은 인사, 시장에 함께 가는 발걸음, 손주의 질문에 답해주는 작은 대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기는 기적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셨나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나누셨나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내어줄 때 비로소 행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이 깊어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마디, 대화 한 줄, 산책 한 걸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따뜻한 연결과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과 따뜻한 인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도, 돈이 모자랄 때도 두렵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이 벽을 마주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며 집안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요? 이 질문 속에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70을 넘기면서부터 혼자 지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채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텔레비전의 소리도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병인도 필요 없고 요양원도 아직 갈 만큼 아프지 않은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병인도 요양원도 아닌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해준 기적 같은 작은 습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이 작은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웃도 먼저 말을 걸어왔고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어느 순간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거창한 해결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넓어도, 작은 관계에 끈이 없으면 마음은 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주고 나누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오늘 장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려고 했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시장을 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장날이면 꼭 이웃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 길에 자연스레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환했었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고 어두웠던 길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그 다음은 장보기,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마을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이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연결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낸 날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행동을 삼간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홀로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어떻게 바꾸었는지 또 다른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며 홀로 지내게 되셨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루 세 끼를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버티는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옆집 손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웃으며 학교는 재미있니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고, 그날부터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할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친구랑 놀다가 왔어요. 처음엔 대답만 해주던 할아버지도 어느새 그 아이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항상 아이 말 상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할아버지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아이의 또 다른 멘토,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습관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에도 온기를 전합니다.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어지지 못해 생겨나는 공허일 뿐입니다. 니체는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연결, 그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번에는 외로움을 막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건강까지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그 놀라운 연관성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상담실에 오신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챙기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먹는 습관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몸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작은 습관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소리내어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 슈퍼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이 늘어나니 식사도 더 잘 드시게 되었고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압 수치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균형까지 회복시킵니다. 사람과의 대화, 웃음,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호르몬과 면역 체계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인사, 짧은 대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치료약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강의 차이도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의 의미와 행복으로 확장되는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돈이 줄어드는 것도, 몸이 약해지는 것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 때 삶은 금세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정년 후 몇 년간 그렇게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물을 주며 만나는 이웃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 대화는 그저 스쳐가는 인사였지만 그분에게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 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아이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 작은 순간이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매일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가 어떻게 노후의 행복으로 자리 잡고 간병인도 요양원도 필요 없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간병인을 써야 하고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작은 습관이 그 길을 늦추거나 아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팔순을 앞두고도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말을 하고 웃어야 몸도 마음도 늙지 않거든요.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외출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는 종합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늘 의사에게 칭찬을 들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간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깨어있게 하며 사람과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매일 산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책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몸이 약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요양원으로 간다. 이 말은 상담사로서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간병인이나 요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무너져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훨씬 오래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노후의 자립 또한 작은 인사, 작은 대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와 함께 이 작은 습관이 주는 궁극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몸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허물며 결국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로움을 막아내는 힘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건네는 짧은 인사, 시장에 함께 가는 발걸음, 손주의 질문에 답해주는 작은 대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기는 기적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셨나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나누셨나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내어줄 때 비로소 행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이 깊어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마디, 대화 한 줄, 산책 한 걸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따뜻한 연결과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과 따뜻한 인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